젊은 대학인의 소리. 뉴스를 챙겨볼 시간은 없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고 어디서 시사 이야기만 하면 조용해야 했던 당신. 당신을 위한 라디오 JBS 젊은 대학인의 소리에서 요즘 가장 핫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젊은 대학인의 소리의 박용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스위스로우의 그대에게 하는 말 듣고 오겠습니다. 스위스로우의 그대에게 하는 말 듣고 왔습니다. 3월 25일 화요일, 오늘 젊은 대학인의 소리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오프닝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너무 정치적 주제에 국한되어 다룬 듯하여 오늘은 우리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실제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복지 혜택이 가지 못할 때 쓰는 용어인 복지 사각지대. 들어서는 정부마다 복지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젊은 대학인의 소리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파헤치기 전에 유감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세 모녀가 70만 원이 든 공과금 봉투를 남기고 함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두 딸을 둔 60대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던 중 다리를 다쳤고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의 수입에서 생계가 막막해진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 달 수입이 150만 원 이하이면 기준상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외부의 도움도 없이 본인도 신청하지 않아 동반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37살 윤모 씨는 발달장애 증세를 보인 4살 배기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여 아이와 함께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에서 44살 이모 씨는 13살 딸과 3살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했습니다. 부부는 지체장애를 앓던 딸의 양육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말기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50대 택시기사 안모 씨 부부도 동반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였던 안 씨가 병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자 생계가 막막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정말 이 방법 외엔 다른 수가 없었던 걸까요? 세 모녀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정부의 지원조차 한 것 없는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경우 30대의 딸들이 있어 지원을 해도 연령 등의 기준에 걸려 아마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0대 택시기사 부부의 경우 역시 남편이 간암에 걸리면서 생계는 물론 막대한 치료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1살의 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선 제외되었습니다. 소득 발생이 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승기의 되돌리다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잡한 절차와
높은 문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체념은 신청해봤자 란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다수는 위의 사건처럼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있어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정부에 대해 복지 혜택 대상자를 너무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복지의 문제는 대상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지 혜택을 베풀 사회복지사 역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7년 복지 지원 대상자는 482만 명에서 1250만 명으로 약 300%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복지사는 1113명에서 12970명으로 고작 27%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인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평균 70명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약 7배에 달합니다. 작년에 과도한 업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3명의 사회복지사가 자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3월 3일 복지부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통해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겠다는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의 대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1년 5월 MB정부는 특별 지시를 내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3주 만에 2만 3천 명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이기 위한 조사와 숫자에 치우친 조사보다는 그때 복지 문턱을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는 줄어들지 않았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복지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일제조사. 적은 복지사 수로 많은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데 과연 담당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또한 의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하죠. 제도상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승철의 서쪽 하늘 듣고 젊은 대학인의 소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용호, 기술의 박소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